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터닝포인트 11 진행의 온인주입니다. 2월의 마지막 월요일이죠. 한 주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3월장이 펼쳐지게 되는데요. 3월에 고려해야 할 변수도 많은데 오늘 미리 시장이 매를 맞고 있는 걸까요? 정부 정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세론 뉴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됐죠. 지금 주제 발표 끝나고 패널 토론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보도자료 내용은 그 전날에 미리 배포가 돼 있었습니다. 우리 예상 밖을 벗어나는 내용은 없었고 시장의 평가가 좀 박하게 나오면서 지수는 계속해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 전거래일 대비했을 때 0.8% 밀린 2645선 부근 나타내고 있고요. 오늘 그나마 제약바이오주의 선전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은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만 탄력도가 아쉬운 게 사실이죠. 코스닥 지수 보합권 근처 868선 지나갑니다. 수급 한번 보시죠. 오늘 메이저 주체가 없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해서 팔자세 코스피에 잡히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700억 원, 기관이 800억 원 매도 우위, 그 물량을 개인만 홀로 외롭게 받아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마찬가지의 패턴이죠. 양매도입니다. 기관이 140억 원,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더 많이 팝니다. 600억 원 매도 우위, 개인만 현재 876억 원 순매수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봐야 할까요? 자료 함께 보시죠.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발표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았던 내용이죠. 인센티브 줄 텐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요. 상장사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수립 이행 독려입니다. 강제성이 빠진 자율적. 굉장히 이제 유연하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어떠한 강력하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밸류업을 위해서 움직일 만한 동인이 부재하다. 시장에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사실은 예견된 관련주의 하락입니다. 그동안 이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각도 자체가 굉장히 가파르게 높게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강력한 정책이 나와도 오늘은 세론 뉴스로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게 시장의 중론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이후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겠죠. 증권가는 대부분 세론 뉴스가 강력하게 나오고 흔들림이 크게 나오겠지만 그것이 매수의 기회일 수도 있겠다는 목소리가 대부분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을 중심으로 했을 때 수익률 측면에서는 이것이 기회 요인보다는 다른 쪽으로 자본이 이동하는 그 흐름을 잘 타서 수출주나 성장주로 포트를 변경하는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는 세론 뉴스는 한번 나온다라는 거죠. 다음 보시죠. 자, 하나금융지주의 낙폭이 거세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7%, 8% 가까운 낙폭 시연을 하면서 54,500원 지나가고 있고요. 신한지주 6%의 하락으로 46,600원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PBR, 밸류업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금융, 지주, 보험, 증권 그리고 자동차까지 일제히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다음 자료 보시죠. 잠시 후에 지금 이것을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하는 것인가, 포트 갈아타기 전략의 일환으로 여겨야 하는 것인가 투자 전략 받도록 하고요. 바이오 가겠습니다. 사실 계절적으로 3월, 4월은 바이오의 수익률이 좋았습니다. 2019년에서 2022년 월 평균 코스닥 제약지수 수익률인데 가장 좋은 시기는 우리가 12월로 알고 있었는데 사실은 수치상 12월보다 더 좋은 날이 3월이었습니다. 미국 항암학회라고 알려진 AACR 3대 암학회 중에 하나인데요. 그를 앞두고 초록 공개가 시작되는 3월부터 4월 개최일까지 제약지수가 시장 대비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던 그런 과거의 통계가 있고요. 공교롭게도 패시브 엮여있는 종목까지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다 보니 알테오젠을 중심으로 했을 때 제약바이오죠. 이제 더 갈 것인가 이런 기대감이 지금 군부를 떼고 있는 상황이죠. 섹터 자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 보실까요?
자, EDGC는 이제 번외로 봐야겠죠. 알테오젠 10% 이상의 급등으로 신고가 경신을 하고 있고요. 녹십자, 웰빙, ABL 바이오 등도 5% 이상의 강세입니다. 다음 보시죠. 전통적인 제약 아주 묵직한 종목인 유한양행, 종근당 이들 종목도 오늘 시세 분출이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대비했을 때 지수를 뛰어넘는 아웃퍼폼 나타나고 있는데요. 달리는 알테오젠 사야 될까요? 다른 종목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요? 잠시 후에 투자 의견 받도록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외국인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은 팔고 있지만 그 와중에 사는 종목 조금 의미심장하죠. 한미반도체가 1위입니다. 반도체, AI 반도체의 대명사인 HBM 장비 기업인데요. 이 종목을 담고 있다. 지금은 아주 강한 시세 그리고 주도주의 역할로 돌아온 반도체는 아니지만 외국인의 관점에서는 유효하다고 보는 것인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고요. SK 하이닉스 같이 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저PBR주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현대차, KT, 신한지주, 삼성생명, 삼성화재 이 저PBR주를 꾸준히 모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걸 의미할까요? 궁금해지고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 연일 경신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러브콜 그 이면에 숨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지금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좀 거세게 나오면서 현선물 양시장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프로그램이 어떤 종목을 파는가 봤더니 단기간에 급등을 하면서 흔들림이 좀 나오고 있는 신성 델타테크를 먼저 팔고요. 기아, LG화학, 하나금융지주, 저PBR주도 같이 팔고 있습니다. 오늘 저PBR주 안에서도 매수와 매도, 매매 공방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할까요? 자리 옮겨서 체크포인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의 결이 바뀌고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트를 교체하는 전략일까, 꾸준히 밀고 가는 전략일까, 뚝심을 발휘해야 하는 날인가 점검 받도록 하겠습니다. 탑10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안에서 지금 볼만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궁금한 부분도 많습니다. 네. 오늘은 속도감 있게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반도체 먼저 가겠습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는 줄 알았는데 네. 다시 힘을 내기도 하고 힘을 내는데 뭔가 강력하진 않고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뭐 대장인 엔비디아가 너무 급등을 하니까 이제 반대로 엔비디아가 빠지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 그렇죠. 예, 근데 엔비디아 금요일 날 잘 버텼죠. 예. 잘 버텼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아주 치열합니다. 뭐 엔비디아가 고평가됐다부터 시작해서 버블이다부터 이제 안 갖고 있는 쪽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네. 예, 근데 갖고 있는 쪽은 여전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지금 PER 점점 낮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받지 않냐 실적이 증명해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반대쪽에서는 TSMC가 그거 다 만들어낼 수 있겠어 예상대로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여러 이제 갑론을박이 있지만 갑론을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더 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고평가 논란은 이제 실적으로 지금 이미 이제 잠재워졌고 SK 하이닉스가 또 작년에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대부분 안 좋을 거라고 전망했던 실적치를 오히려 4분기 때 흑자 전환을 하면서 돌려버렸죠. 예. 그 힘이 HBM이었는데 마진율이 무려 47%뭐 이렇게 됩니다. 우와,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근데 25년도에는 이미 다 팔렸고 그 다음에 5세대도 이미 이제 양산을 들어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2달 정도 빠르다, 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보다 2달 빠르다 이건 이제 단순히 컬컬 기준으로 2달 빠르다라는 얘기고 정확히는 양산까지 다 고려했을 때는 네. 최하 6개월 이상 빠르다고 보시는 게 맞고요. 6개월. 그렇죠. 예. 그러면
퀄컬이 빨리 통과될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늦게 통과되면 네, 퀄 테스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품질이 괜찮냐, 네. 뭐 수율이 나오느냐 이런 것들을 다 검사를 하는데 하이닉스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통과를 했고, 예. 근데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은 얼마나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퀄리티 테스트 기준으로 뭐 2개월, 3개월 앞서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 6개월 이상 하이닉스가 먼저 치고 갔기 때문에 하이닉스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외국인들도 하이닉스만 사고 있죠. 예. 예, 그 이유는 지난 거래일,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하이닉스를 거의 뭐 하루에 2천억 이상씩 외국인들이 사는 모습은 거기에서 이제 뭐 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거기에 납품하고 있는 한미반도체는 왜 부각을 더 받냐면 사실은 이제 패키징 방법의 문제인데 HBM 관련돼서 패키징을 할 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그때 이제 사실은 TSV 공정이 굉장히 공정 안에 있는 TC 본딩 공정이 네. 삼성전자는 채택하지 않았던 공정인데 이 공정을 채택할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강조가 되면 한미반도체는 사실은 지금 원래 본업이었던 마이크로 서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ASE라든지 뭐 암코어 같은 쪽에서도 추가적인 수주도 더 기대가 되는 상황에서 예. SK 하이닉스가 더 잘 나가고 더 증설을 많이 한다라고 하면 예. 한미반도체는 당분간 독주의 시대가 되겠죠. 예, 그런 부분들 때문에 더 부각을 받고 있고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이유는 이제 외국인들 눈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예요? 떡 돌린 SK 하이닉스. 네. 떡까지 돌렸어요. 네, 떡 돌려야죠. 왜냐하면 SK 하이닉스, 그러니까 HBM이라는 사업부 자체가 그닥 그렇게 큰 사업부가 아니었는데 예. 이제 먹여 갑자기 살리죠. 효자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이제 또 안 좋았던 랜드도 살아나고 있고 DDR5도 SK 하이닉스가 좀 더 앞질러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 관련돼서도 이제 약간 좀 풀리는 기미가 보이고 그러면 중국 내 공장에 이제 설비 투자도 조금 할 수 있고 중국 내에서도 매출을 올릴 수 있다라고 하면 예. 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더 나빠질 건 없고 더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거죠. 네. 떡 돌린 데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떡까지 돌리고 있는데 네. 종목을 볼 때는 하이닉스를 볼까요? 한미반도체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소부장을 볼까요? 일단 추격자인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도 여전히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하이닉스를 빨리 쫓아가려고 할 거고 그러면 이제 수율 개선부터 시작해서 여러 장비들 도입을 많이 할 텐데 예. 기존에 한번 말씀드렸던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오버레이 장비 만드는. 예. 그리고 또 이제 하나는 소재 단에서 여전히 이수페타시스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된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긴 하지만 예. 여전히 뭐 HBM이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좋아지면 같이 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의 실적보다는 사공장 증설 이후에 뷰를 보셔야 된다. 이제 이미 주가는 많이 반영이 돼 있긴 하지만 그 엔비디아 직납 업체죠. 그렇죠. 직납 업체고 이수는. 뭐 마이크로소프트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관련된 AI 산업 발전은 결국엔 통신업의 발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통신 네. 관련된 MLB를 만들고 있는 그러니까 그 기판을 만들고 있는 이수페타시스는 여전히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그 외의 장비들 중에 뭐 제우스라든지 여러 장비들이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은 한미반도체랑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오로스 테크놀로지 뭐 이 정도가 가장 눈에 들어오고 예. 플러스 알파로 제우스 정도가 전 제 눈에 제우스. 보이고 있습니다. 예. 제우스는 어떤 걸 만드는 회사예요? 일단 HBM 쪽에 세정 장비, 세정. 세정 장비 각 단계별로 세정 장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예. 주목해 보실 필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 후공정이네요. 예, 결국에는. 후공정 예. 쪽에 어차피 전공정은 지금 생각보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장비주들이 많이 없고 소재단 정도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예. 뭐 앞쪽은 뭐 SNS텍이라든지 뭐 이쪽이 좀 좋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로스는 휘었나 검사하는 검사 장비, 휘인 장비 맞습니다. 만드는 회사죠. 원래 삼성 밸류체인이긴 한데 삼성도 어찌 되었든 뒤따르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다라는 포인트까지. 작년에 한 80억 정도 수주가 나왔으니까 네. 예, 이제 일단은 수주를 줬던데 계속 주게 돼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보통 그렇죠. 다른데 새롭게 퀄 테스트 진행하는 것보다 네, 기존에 협력을 맺었던 기업이 훨씬 더 들어가기 편하죠. 자, 이렇게 반도체는 기존에 많이 알려진 종목으로 추려주셨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이번에는 저 PBR. 저 PBR 정말 궁금합니다. 여기 메리츠 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전력, KT 모두 저 PBR주인데 어제까지, 그러니까
금요일장까지 시세가 굉장히 좋았죠. 그리고 일본은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 더 강하게 할 거다. 뭐 지주사 위주로 그런 분석들도 많았는데 오늘 갑자기 시세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일단 외국인들의 기존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네. 이제 올린 쪽은 외국인인데 우리나라 기관들이나 개인들은 좀 단기적으로 들어갔다 단기적으로 빠진 경향이 좀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내용이 없죠. 예, 뭐 강제성도 없고 뭐 인센티브 예. 주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이렇게 제시되지도 않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실망 매물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무거운 종목들인데 단기에 급등을 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 보면 6만 원에서 9만 원대까지 그냥 올라갔죠. 30% 가까이 올라갔는데 그런 종목들은 당연히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 PBR 관련돼서 저는 이제 여전히 이제 금융 지주사들 여전히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공기업들도 이익이 나는 쪽은 여전히 보셔야 되긴 하는데. 그런 쪽은 여전히 꾸준하게 올라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격을 좀 좁히는 과정이 좀 필요하고 예. 외국인들 단기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꾸준히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 저는 그래서 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뭐 우리금융지주 이런 뭐 KB금융지주, 요 신한금융지주, 신한지주 요 정도 내에서 본인이 이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하나 고르셔서 하나 담아 놓으셔도 뭐 저는 뭐 연말 되면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말 길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예.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약간 특별한 케이스인데 최근에 이제 밸류업 때문에 올라갔다가 더 올라갔다가 좀 많이 빠지긴 하지만 사실은 이 여기 품절주가 될 정도로 지금 주식을 계속 소각하고 있죠. 그래서 소각을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더 강하게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뭐 부동산 PF 걱정하는데 메리츠 금융지주는 PF가 대부분 다 뭐 이렇게 큰 무리가 없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최근에 알려진 뭐 롯데 관련된 것도 오히려 1,100억 벌고 나왔죠. 벌고 나왔어요? 예, 벌고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다시 차환할 때 쓰는 거는 이제 은행들이 지금 하겠다라고 네. 덤비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아무거나 하나 찍어서 하나 흔들릴 때 담을 필요는 있다 말씀을 주시는데 마음속에 1등은 메리츠 금융지주인 메리츠 것 금융지주는 같은데요. 조정이 나오면 나올수록 가장 땡큐한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 다음은 은행주 대표로 뭐 KB나 뭐 하나 정도 하시면 좋지 않겠나요? KB 하나. 금융 쪽 말씀 주셨는데 혹시 지주사나 공기업은 의견 별로 어떻게 저는 주시겠어요? 안 좋게 보고 있고요. 왜요? 공기업은 돈을 일단 못 벌기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돈을 번다 하더라도 한전이 지난 4분기에 뭐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하지만 예. 여전히 돈이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지주사들은 예. 지주사들은 나름대로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죠. 뭐 더블 카운팅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지주사는 좀 분석을 좀 자세히 하실 필요가 있는데 안에 내부적으로 지주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아하. 비상장된 기업들이 예. 많이 갖고 있는 뭐 LS라든지 이런 데에는 그 비상장 기업들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그렇군요.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분석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 꿈돌이님께서 역시 메리츠 출신이라 매잘알 이렇게. 제가 뭐 그 회사 그만뒀기 때문에 그때는 오히려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 좀더 지금은 편하게.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내부자였던 예, 잘 메리츠- 모르는 내부자입니다. 사실. 예, 투자 의견 받아봤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또 한쪽으로는 궁금한 부분이 예, 많은 분들 고민이실 거예요. 알테오젠. 네. 지금 이래도 가야 되나? 사실 이제 알테오젠에 대해서 투자 의견 그동안 많이 주셨기 네, 때문에 맞습니다. 도움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신고가 배경 우리가 어떻게 점수를 줄 수 있을까 궁금하고 접근 전략은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알테오젠은 이제 주말 사이에 조선비즈인가 뭐 어디서 기사 한번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거기 부사장님이랑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는데 그 내용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어떤 내용인데요? 일단 알테오젠은 지금 이 독점 계약 이슈 공시 낸 걸 보고 왜 그때 세론이 안 나오고 오히려 그날 되게 많이 흔들다가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더 많이 올랐죠. 머크와의 공시. 예, 머크와의 이제 계약 변경 공시인데 예. 원래 머크와 계약이 돼 있었는데 제형 변경 관련돼서 이거를 근데 공식적으로 머크사라고 언급한 게 처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원래 비공개가 원칙인데 네. 이 머크사가 이거 공개하는 걸 허용해 준 거고 네. 그만큼 이제 머크가 이거를 강력하게 요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독점 계약으로 이슈가 바뀌면서 계약금이 추가됐는데 뭐 금액 얼마 안 되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올해만 들어올 수 있는 기술 수출료 이제 이게 한 1조 4천억 가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로열티 부분이 로열티는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얼마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건 비공개로 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업계에서 못해도 적어도 3에서 한 5%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예. 머크사가 이제 연초에 IR을 한번 그러니까 콩커를 했을 때 예. 보통 한 5%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5%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직 그러면 공식 숫자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공식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적어도 3에서 5%라고 보수적으로 3%로 보더라도 예. 아무리 못해도 1년에 5천억에서 1조 가량의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그게 돈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냐라고 하면 물론 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들어오겠지만 예. 사실은 이제 기술 수출료까지 마일스톤까지 포함하면 올해 9월부터 들어온다라고 보면 이제 회사는 완전히 바뀌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HLB가 이제 간암 1차 치료제 되면서 시총이 10조가 넘었는데 예. 관계된 자회사들까지 하면 거의 한 12, 3조 가까이 될 겁니다. 아, 그렇죠. 자회사가 예.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알테오제는 단독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7조 정도에 머물고 있죠. 아하. 제가 볼 때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간암 치료제는 예. 치료제로 선정되는 그 이슈로 아마 이슈가 살짝 소멸될 가능성이 있지만 예. 이거는 이제 기존의 키트루다랑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바로 꽂히는 거죠. 더 강력하다고 그렇죠. 더 보시는군요. 강력하다라고 자, 그럼 여기서 보십시오. 궁금한 거. 예. 지금이라도 편입을 해야 할 것인가? 조정 맞는다라고 하면 뭐 충분히 편입해 보셔도 괜찮다. 조정 그러니까 미니멈 10조 그러면 18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예. 그러니까 뭐 30만 원 쓰신 분 18만 이유가 다 원. 있는 거죠. 예. 어허. 상단은 18만 원 열어주셨고, 시간상 예. 다른 바이오도 여쭈고 싶은데 그건 다음에 오셨을 예, 때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체크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권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